여러분, 지금 시장에는요, 물가, 금리, 환율 이 세 가지가 다시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삼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정부가 이야기했던 일시적이다, 이게 무색하게 할 만큼 물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3.2%까지 올라갔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씁니다. 안 쓸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에 가계소득이 늘어났다고 8% 늘어났다고요. 마치 난리를 치고 있지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가계소득이 사실상 소비에 적합하지 않게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는 보세요. 이 지표는 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을 보면 말입니다. 증가했다는 사람은 겨우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동일하다는 62.5%가 되고요. 1년 전보다 감소했다는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1년 전보다 증가했다가 훨씬 많잖아요. 26.2%까지 늘었으니까 말입니다. 20%에서 20.4%, 26.2%가 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가계부채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많이 늘었느냐? 소득에 대해서도 가구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32.1%입니다. 2019년에 응답할 때는 22.8%밖에 안 됐는데 1년 전과 동일하다는 54.8%고요.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가구소득이 증가했다는 13.1%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부채는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여기에다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소비를. 게다가 말입니다. 두 번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요. 우리 국민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빚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보면 상단이 5.38%입니다. 5.38%. 엄청나지요? 적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도 4.81%고요. 신용대출금리도 4.68%입니다. 이자가 많다는 것은 내가 버는 소득 중에 이자 내니라고 바쁘다. 그러면 이것도 소비를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예요. 이것도 소비를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예요. 게다가 세 번째, 환율도 장난 아닙니다. 환율도 이게 밤새 1달러당 1182.5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182.5원. 이것은요, 여러분,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입 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게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는 결국 환율을 반영한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수입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게다가 영업이익을 높이려고 최종 제품의 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이것은요, 결국은 또 물가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결국 말입니다. 종합하면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나
환율까지도 소비의 어떤 인상을 가져오고 공급망에 대한 어떤 수입망에 대한 환율 폭등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제품 가격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소비는 더 떨어진다. 이 와중에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무너지니까 기업도 성장이 정체되고, 기업이 성장이 정체되면 일자리가 만들 수가 없고, 일자리가. 그죠? 일자리가 많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소비가 줄고 기업 성장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감소하면 또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와중에 경기는 꼬꾸라지고 침체되고 부러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분간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어쩌면요, 이 신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물가 상승이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 소비를 막고 있다. 소비를 막고 있는데 가계소득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부채는 늘어나고 소득이 줄은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게다가 부자에 대한 어떤 적폐 어떤 기류들 있잖아요. 적폐 분위기들은 소비를 더 위축시켜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을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게 소비를 계속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소득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소득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소득이 많아졌느냐,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2021년 3분기에 8%가 늘어났다면서 그야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8%가 늘어난 것은요, 2020년 작년 3분기가 어땠느냐를 봐야 돼요. 작년 3분기가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저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게다가 재난지원금 엄청 뿌렸잖아요. 3분기에. 3분기에 뿌렸으니까 이전 소득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소비는 줄어요. 소비는. 정부가 돈을 뿌리는데도 경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국민들은요, 나 소비 안 할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을 해소시켜 주고요. 그래야지 국민들의 어떤 경제 심리가 새롭게 자극이 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줘야 돼요. 일자리를. 그러려고 하면 정부가 신기업 정책을 쓰면서 기업이 활활 활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읽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삼중 폭탄이 터져서 우리가 이중 침체, 이중 침체라고 WDB라고 하는 이중 침체가 올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